수수료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골에 뭐 한 800%에 육박하는 이골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아마 지금 현재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거고, 가장 큰 컨셉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 자녀에게 내가 유고 시 줄 수 있는 사망 자금. 두 번째, 부자들의, VIP들의 상속세 대안. 세 번째, 법인에서 CEO 정기보험 환급률이 떨어지면서 이걸수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하나생명에서 CEO 플랜할 때 이 상품으로 거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컨셉의 사망보험 체중입니다. 체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 뭐 처음에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2억 6천만 원까지 사망 보장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40세 남자 기준으로 37만 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가입을 했더라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체증되는 사망 보장을 가입했더라도 나중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스마트 전환 7년 후에 전환을 하게 되면 환급률이 100%가 됩니다. 그 이후에 사망 보장은 멈추고 환급률이 올라가는 구조죠. 이게 이런 구조로 뛰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부담 없이 가입을 한다. 가입은 20년으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좋고, 시상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좋고, 그리고 나중에 언제든지 7년 이후에는 원금 이상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부담 없이 사망 자금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다. 내가 낸 돈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년 뒤 스마트 전환하면 납입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심 주요 치료비 플랜이 현재 저희가 이 지금 영어 플랫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코멘트를 여기서 드리면, 회의비 선보가 그동안 주요 치료비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됐었는데, 보장 범위를 메리츠와 같이 52개 코드로 넓히고, 그리고 보장 만기는 업계 최대로 뭐 100세 이런 게 아니라 110세까지 늘려가면서, 그리고 각각 보장하는 것들도 타사에 뒤처지지 않게 나오면서 이렇게 좀 강화했습니다. 이번 달 8월 1일부터 이 새로 나온 담보가 확대될 예정이고요. 원래 이 시장은 이제 수만 개를 처음에 가지고 현대해상이 거의 뭐 점유율 뭐 거의 독점을 했었죠. 그런데 메리츠 화재 큰 통치가 나오면서 그 시장을 지금 뺏겼습니다. 메리츠에게. 그래서 이제 현대해상과 메리츠 이렇게 이파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8월 1일부터 KB 손보가 나오면, 아직 보험료 변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보험료가 현대해상이나 메리츠 수준으로 나온다고 하면 순환계 이 2대 주요 치료비 시장도 아마 요 앞에 있는 KB, 현대해상, 메리츠 화재 요 세 시장이 가장 다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사실 보장 범위로 보면 내혈관과 허혈성이기 때문에 조금 날리는 것 같으나 장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뇌졸중과 그 뇌혈, 앞서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비비손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병도 이제 아직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하지만 꾸준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 복합제가 이 플랜이 현재 많이 팔리고 있고요. 중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KDB 생명이 체증량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50만 원으로 가입하는데 20년 뒤에 100만 원으로 체증이 되죠. 보험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가를 빼고 주야간 50에 복지연구 30, 복합제가 100 하면은 나중에 여기 방문요양이 빠져있는데 방문요양 3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뒤에는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나와요. KDB 생명 같은 경우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 보험료는 타사만큼 저렴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도 약간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자주 변하기 때문에 예, 갑기에서 갑기 경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연간 1회에서 통합된 연간 1회에서 각각각 보장하는 거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병원 대상도 원자력, 뭐 지역 국립암센터 이런 쪽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품들인데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상품이 뭐가 있냐? 메리츠 화재입니다. 메리츠 화재가 숨통치, 2대 주요 치료비에서 주요 치료비가 크게 변동이 있어. 그게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었죠. 예. 많이 먹혀가지고 그 시장을 지금, 먹었는데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와서 뭘 만들었냐면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출시가 되는 숨통치가 아니라 암통치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이제 구조가 패키지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아는 보장 억칸터는 완전히 다른 구조죠. 예. 이거는 지금 뭐로 묶어놨냐면, 치료의 방법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검사, 치료, 비급여, 재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보험료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품 보장 구조, 그리고 범위만 먼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일단은 좀 아쉬운 점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치료에서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이쪽이 좀 약하죠. 타사가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회당 지급하는 거에 비해서 현재 1억 패키지로 가입을 했을 때 1천만 원, 뭐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 또 따로도 아니에요. 방사선 따로 약물 따로도 아니고 묶어서 1천만 원. 이게 좀 아쉽다. 예, 타사에서 뭐 2, 3천만 원씩 나오는데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이제 설계는 해보지 못했지만 이걸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이 암통치는 비급여로 치료를 했을 때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뭐 면역이나 표적 항암을 했을 때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고서는 다른 회사들에게 아마 보전에서 밀릴 수도 있다. 아마 이거는 직접 설계를 또 해보면 안에 세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영어플러스에서 좀 실어 놓은 게 뭐가 있냐면, 요, 최근에 많이 팔린 상품 카테고리가 있어요. 암 주요 치료비, 그리고 중입자, 그리고 항암 방사선 플랜, 그리고 간병인 사용일당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DM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보낼 수 있도록 네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같이 이제 카톡에다가 보낼 스크립트까지 저희가 짜놨으니까, 요것들을 좀 영업 활동을 하는데 활용을 하셔가지고 8월 달에 좀 더운데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암주요 치료비는 현재 삼성화재가 아직까지는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보장 어카운트죠. 여기에서 좀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면 원래 두 구자까지 저희가 가입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이걸 한 구자 더 늘리게 됐습니다. 세 구자까지 가입이 돼요. 예. 뭐, 누구는 두구자도 비싼데 세구자까지 어떻게 가냐는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뭐,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랑 의견이 좀 다른 게, 그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보험료가 비싼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가입할 때마다, 이게, 보장 사례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방수라고 하죠. 수술, 약물, 방사선, 행위별 각각 연간 2회 지급,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유사암도 이제 가장 폭넓게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좀 크게 변동되는 건 제가 지난달에 교육할 때는 보장 어카운트를 가입하면 동행 서비스가 가능하나, 우리가 내돈내산이라든가, 뭐 이런 간편이라든가 표준체로 가입하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주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8월 달부터는 병원 동행 서비스가 모든 상품에 탑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현장에서 아마 그런 주의점이라든가 아쉬운 점들을 아마 본사에서 좀 인지하고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례가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좀 너무 좋은 사례라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소개드린 사례랑 좀 다른 경우니까 보시면 저희가 간암에 만약에 걸렸습니다. 간암에 걸려서 수술과 항암 약물을 했다.
근데 항암 약물이 만약에 비급이었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되죠. 그죠? 수술 항암 약물 일반암 치료비에서 나가고요. 원말암이니까 10대 주요암 치료비에서 간암이 10대 주요암입니다. 수술 항암 약물 또 나가고요. 비급여로 항암 약물 치료했으니까 또 나가겠죠. 그러면 8천만 원이 보상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암 치료 패키지가 가장 빛을 발하는 때는 언제냐면 이게 전이가 됐을 때는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그것이 간암일 같은 이제 10대 주의암 치료비일 경우가 더 드러나는데 여기서 위는 10대 주의암이 아니죠. 10대 주의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이제 지급이 되니까 1년 후에 위로 전이됐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혹시 가늠하시겠어요? 어떤 항목에서 나올지? 전이암 치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다 나와요. 위가 보면 위가 10대 주염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원발이 간암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나와요. 저 일반화 치료비 또 나와요. 전이하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발이 10대 주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이암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저는 보험료가 절대 비싼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시면 뭐 4만 원, 5만 원, 비싼 경우 뭐 6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6만 원으로 2억 넘게 보장을 받는 게 사실 보험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10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거 보장한다는데 과연 이게 비싸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들이 이제 현장에다가 이거 좀 비싼데라고 말을 하면 진짜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편견을 좀 자꾸 부셔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 이제 암 주요 치료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약간 볼멘 목소리, 설계사들이 좀 약간 아쉬울 수도 있죠. 아, 지난달 이 가입했는데 이번 달 또 바뀌었어. 더 좋게 바뀌었어. 이제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가입자형이 나왔어요. 예, 기가입자형. 그러니까 기존의 암 주요 치료에 가입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업셀링 암주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저희가 원래 주계약을 한 구자를 넣으면 나머지 뭐 십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구자로 들어가는데 얘는 똑같이 500, 500, 500, 500이 들어가요. 이게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 있죠. 내가 타사에 암주치를 가입했어. 근데 거기는 동행 서비스가 없어. 근데 안 그래도 약간 보장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업셀링을 뭐 2만 원대 해버리면 동행 서비스도 받고 주요 출입비도 업셀링 할 수 있고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익 서비스가 되니까 이제 예. 네, 요거는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서 해외 중입자 이제 상담 해외 중입자 5천만 원이 지금 삼성생명에서 불쏘시개를 하도 수시어 타사에서 부랴부랴 많이 만들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에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2천 원에 가입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예, 그런데 어, 최저보험료를 맞추면 이제 이 해외 중립자를 담보를 가입하신 분들이 해외에 사용할 때도 소개해주는 플랫폼이 많이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선제 시점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중립자 아시다시피 매번 들으셨겠지만 대기 기간이 2, 3년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쓰는 게 내가 만약에 암에 걸리더라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해외로 가면 두세 달밖에 안 걸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알아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해외 중입자 담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컨시어지 서비스가 거의 필수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원수사마다 이 컨시어지 서비스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담보를 가입하려면 컨시어지 서비스는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지간히는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 서비스는 넘어가겠습니다. 라이나 생명이 이제 사실은 저도 관광 부분이 이 담보가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여쭤보니까 그 본사의 라이나 직원분께 매출이 이것 때문에 4배가 늘었대요.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었냐라고 분석을 했을 때 5대 상급 병원 암주치가 아닙니다. 저건 사실은 저희가 그냥 암주치도 있고 상급 병원 암주치도 타사에 있는데
저 굳이나 5개 병원만 적용되는 저것 때문에 이거를 가입할 리는 없고 뭐냐? 저 WGS 때문입니다. WGS. 저희가 어카운트 해보면 NGS가 있잖아요. NGS가 이 WGS, 이제 하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NGS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에요. 근데 WGS는 홀이에요, 홀. 그러니까 일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인 빠른 거는 NGS가 많아. 전체 30여 개의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매칭하는 건 WGS입니다. 그러니까 비용도 거의 6배가 차이가 나요. 3배에서 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이 플랜을 많이 가입한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표적 항암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신 분들은 그 표적 항암이 어디에 내가 내 유전자에 어떤 표적 항암을 써야 되는지 분석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가장 진화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얘네가 무료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WG 서비스가 그래도 시장에서 먹히더라라는 겁니다. 타사에 암주치가 일부 가입돼 있으신 분들이 이 WGS가 아마 뉴스에서 솔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현재는 라이나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플랜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수술을 했을 때 1,000만 원이 나갑니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 보시면 중입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24,000원. 예, 괜찮죠? 예, 라인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중입자를 도입하게 되면 작은 병원이 도입하겠냐, 큰 병원이 도입하겠냐. 분명히 상급 병원, 특히나 그 상급 병원 중에서도 저 메인 5개에서 먼저 도입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 플랜이 너무 괜찮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 플랜은 제가 새벽에 며칠 전에 한번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KB 선무가 지금 이제 사실 시장 점유율이 진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많이 떨어져서 이제 약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암주치를 출시를 했어요. 이제 새롭게. 그런데 그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5개로 나눠서 준다. 각각. 제가 전에 각각 나왔다고 웃기다고 하고 각각 나왔을 때 정말 재밌다고 하고 각각 나왔을 때 이건 뭐 말이 되냐? 근데 이제는 각각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나온 것도 장점이지만 지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거는 저 항암 호르몬 치료 3천만 원입니다. 예.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암통치, 이게 메리츠도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회사가 호르몬을 약간 가지고 나왔어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해상도 암 주요 치료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롭게. 그리고 거기다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항암 호르몬 치료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보장에서. 그 얘는 3천만 원까지. 사실 저게 제가 가입 제한서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적어 놓긴 했는데 아마 보험료가 비싸겠죠.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장점이 뭐냐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탐욕시 펜으로 아마 마케팅을 KB선물에서 전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적어도 5년 동안은 약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연간 1회 항암으로 3천만 원 지급한다면 매년 3천만 원 받게 된다는 이론이 이제 그게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얼마나 비싸게 받으려고 3천만 원 한도를 늘려놨냐라는 이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소식지 내용인데 이제 타목 10회 평생 보장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이제 찍어서 나왔더라고요. 요게 아마 이 KB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여성분이고 유방암에 노출될 수 있는 연령대다. 근데 암주치를 가입해야 된다면 아마 KB 손무가 큰 장점을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에서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암주치를 가지고 나왔는데 타사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구색을 맞춰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암 호르몬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 보다가 이거 보면 감흥 크게 없죠. 왜냐면 이게 100만 원이거든요, 호르몬이. 예, 그래서 근데 장점은 있죠. 저희가 현대산 순환계 치료비를 여직 많이 팔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쉬웠던 게 암주치는 타사로 했었죠. 근데 어쨌든 업계 평균을 맞춰 놨으니까 이제 한증권에다가 암주치와 2대 순환계를 같이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항암 호르몬 방사선도 저희가 DM을 만들어서 이따가 제가 단톡방에다가 원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업 활동하실 때 마케팅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DB 생명에 이게 사실 지난달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플랜입니다. 워낙 괜찮은 플랜이라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다가 지난달과 다르게 뭘 넣었냐면 전이암 진단비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전이암 진단비니까 타사보다 조금 싸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빼게 되면 최초 1회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게 뭐냐. 진단받고 약 먹고 방사선하면 1억 5천만 원 일단 받는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보험의 효력이 많이 없어지죠. 근데 전이암을 넣으면 이 보험을 끌고 갈 이유가 생깁니다. 왜? 전이암 때문에. 그렇게 돼서 3, 4만 원대 플랜이 아니라 7만 원대까지 올려놓은 객단가를 올리는 플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립자 방사선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돼서 사실 회사별로 크게 변별력은 없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그거예요. 컨시어지 서비스. 이게 해외에서 중립자 치료를 할 때 중개가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하고 근데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회사별로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또또함에다가 놓고 뭐 8,000원대 플랜, 2,000원대 플랜 이렇게 최저보험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삼성화재 DB손보도 1만 원대 플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DB 생명도 이렇게 지는데 KDB가 장점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항암 방사선이죠. 요거를 같이 중입자랑 섞어버리니까 꽤 괜찮은 플랜이 나온다. 아, 이렇게 되면 중입자 하게 되면 1억 2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 아니라. 근데 그게 만 원대 가능한 게 KD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팔겠죠, 보통. 2천 원짜리 안 팔려고 하겠죠. 예,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영업 활동에서 이렇게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이 제일 먼저 만들었죠, 중입자를. 근데 삼성생명도 이제 항암 중입자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딴 거 빼고 그냥 저 보시면 1280원짜리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단독으로. 근데 사실 저희가 영업하는 입장에서 그건 좀 무리수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방사선을 같이 넣어서 판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플랜을 지금 20만 원이 되냐 안 되냐 뭐 많이 문의가 많으신데 됩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만 되고요. ABL 생명이 현재 가능히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ABL 생명이 간병인 사용일당이 비쌉니다. 예, 가능은 하나 비쌉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간병인 사용일당에서 주목할 만한 두 개의 플랜만 소개를 드리면 이것도 스크립트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롯데손보입니다. 롯데손보. 여기 롯데손보 없으시죠? 이 롯데손보가 사실 하도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해서 제가 사실 홍보나 이제 교육을 하는데 사실 약간 열애를 시키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사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좀 인지하고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랜은 괜찮은 게 저희가 간병인 상일당을 가입하는데 누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상급 종합 간병인 플랜이기 때문에. 근데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 가입돼 있었던 분들 있죠. 일반 병원부터 20만 원, 뭐 15만 원 가입하는 분도 이거를 누적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어요. 누적 눈치 안 보고 가입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저보험료를 맞추기 위해서 그 5인실, 1인실부터 4, 5인실까지 요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존에 20만 원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로 업셀링을 했다. 그러면 내가 만약 상급병원에 간병이 있었다. 그럼 40만 원씩 간병이 사용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인실이나 2인실 쓰면 20만 원씩 또 나오는 거예요. 1인실을 쓰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루에 6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간병인 사용장에 욕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고객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2, 3만 원 연세 있으시면 4만 원대로 판매하시기 좋은 플랜이다. 네. 아시다시피 롯데손보가 지금 메타리치 우대 플랜 연계담보 없는 지금 MVG 플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상품에 적용이 됩니다. 하나선보가 하나선보가 지난달에 엄청나게 간병인 상장 판매 많이 했어요. 예, 장점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요양병원 한도도 놓고 뭐 그랬었죠. 지난달까지는. 근데 기본은 15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15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프리미엄 플랜으로 가입하시면 30만 원까지 이제 가입이 돼요.
기본 일반 병원은 20만 원이고요. 나머지 10만 원은 뭐냐? 상급 병원으로. 혹은 암으로 내 진단받고 간병이 있었을 때, 혹은 이대 질환으로 간병이 있었을 때는 10만 원 더 넣을 수 있어요. 20만 원에. 근데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상급식, 암식, 순환계 10, 요거를 5 이렇게 조합을 가능할 수 있어요. 지금 예시는 그냥 상급 종합만 10으로 해서 30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합이 가능하다. 근데 딱 이 플랜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매니저님께 부탁을 하시는 게 아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예. 자, 이게 이런 분들도 틈새 시장으로 있죠. 이제 흥국화재 325 앞만 보는 플랜인데 이게 그래도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뭐냐면 앞만 본다는 건 나머지 중대 질환은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고객이 있다. 입원하고 수술도 했다. 근데 이 325는 그분은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걸 가입할 수 있는 겁니다. 중대 질환이었지만. 그런데 장점이 뭐냐? 이대 진단비도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수술비도 들어가고, 뇌혈관, 뭐, 심장 수술비도 들어가고, 순환계 질환, 관열, 비관열 다 들어가고, 예, 주요치료비까지 들어갑니다. 이대 주요치료비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입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플랜인 거예요. 무조건 가입하려고 하겠죠. 무조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랜 상당히 그런 어떤 중대질환인 분들에게는 무조건 먹히는 거다. 현대해상에서 찾아오자고 본사도 이걸 자꾸 소개해달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투큐 패스. 이게 상품의 이점이 아니라 인수의 이점인 거예요. 인수의 이점. 일단 우리는 뭘 보겠다. 이번 수술을 안 보겠다. 예. 근데 너네 적지 마. 우리가 볼게. 우리가 심평원 자료를 끌고 와서 우리가 인수를 보고 패스가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고지 의무도 우리가 나중에 묻지 않을게. 직권하지 않을게. 아, 그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고객을 위한 걸까요? 본인들을 위한 걸까요? 예, 우리한테 인수는 잘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손해율 개선을 위해서 나온 어떤 아주 영악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로 좋죠. 고객분들도 이게 통과되면 나중에 뭐 걱정할 게 없으니까 좋긴 좋은데 상품적인 게 아니라 어쨌든 인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기존에 355까지 간편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310, 3999까지 인수가 된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 진단비는 저기 뭐 아시다시피 하나생명이랑 KDB가 가장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KDB를 밀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그 선지급 때문에 예, 라고 보시는데 근데 사실 몇백원 차이가 안 나요.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은 KDB 생명의 요 KDB 케어 서비스가 괜찮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 아침에 조회할 때 많이 교육을 받으셨을 텐데 질병 회복 식사 서비스가 요 한 건을 가입하면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렸다 가입하고 나서 그러면 그분께 144번의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건강식으로 나가는 거죠. 예, 배달이 되는데 만약에 10건 가입하면, 그러니까 건수 한도가 없냐? 그러니까 한도가 없대. 그럼 내가 이게 만약에 10건을 가입하면 1440번의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겁니다. 회사로부터.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실제로 암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뇌출혈로 쏘신 분들을 이게 건강식을 가족들이 못 챙길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예약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흥국생명. 이거는 제가 이제 지금 4달 연속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진짜 이거 상품 자료 만드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1등이 플랜이에요. 이 플랜이. 이게 굉장히 좋은 플랜입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하면 매달, 와,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좋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거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각각 5천만 원에, 그리고 가면치 로봇 수술이 갱신이기 하지만 5천만 원. 중입자 5천만 원. 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항암 방사선 약 먹고 방사선만 쬐다고 하면 근데 그게 만약에 표적이 아니더라도 1억은 찍고 시작하는 거고요. 근데 왜 표적이다? 그럼 2억을 찍고 시작하는 플랜입니다. 거기다가 하이클래스 주요 치료까지 넣으니까
3억까지 갈 수 있는 플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사실 고객은 이 개념을 이해 못할 수 있는데 이거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굉장히 가성비가 넘치는 플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제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신한라이프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부정맥 걸렸을 때 2천만 원까지 나오는 플랜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한라이프가 대단한 게 지금 업계 빅3라고 하면 삼성, 교보, 하나였죠. 이제 거기에 지금 거의 준하게 지금 매출 올리고 있어요. 순이익은 아마 삼성생명이 제꼈을 거예요.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금 신한라이프가 거의 뭐 도약 정도가 아니라 손턴 점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생각해보면 건강보험과 방기납종신, 저축까지 지금 다 골고루 라인업에서 상위권에 올리고 있는 회사 신한라이프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그리고 건강보험 일부분이 아니라 종합보험까지 지금 묶고 있는 회사는 신한라이프 유일합니다. 지금 삼성생명이 지금 그걸 지금 따라가려고 라인업을 내놓고 있는데 선도적이다 신한라이프가. 이거는 지금 약간 이벤트성 플랜이긴 하지만 I47, 48, 49가 중에서 47, 48 같은 경우, 기타 보증액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이 이제 책정이 돼 있다. 근데 이게 갱신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3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DB생명 지금 요거는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바로 보장하면은 저거 어디야? 흥국화재. 흥국화재가 바로 보장이 그런데 이게 싹 다 없어졌어요 이번 달에. 이제 흥국화재는 바로 보장 안 합니다. 아예 전혀 안 하고요. 바로 보장되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아마 제가 파악하면 메리츠화재와 DB생명 요 두 개, 다른 회사가 또 나눌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보장은 그렇게 이제 저희가 선택권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하면, 현재 8월 달에 크게 바뀌는 이슈는 없어요. 뭐, 없던 상품이 나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부정맥이라든가 주요 출입가 변동되는 거,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었던 주요 출입 없앨려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걸로 이제 이슈로 어떤 틈새 시장을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DM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갖고, 고객 터치를 많이 하시는 그런 8월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회의 중에도 이제 올라온 곧 이제 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첫 번째 일단은 그 수수료 연착륙에 대해서 그 현장에 나가면 타사 미팅을 할 때 다 그 질문을 해요. 메타리치는 준비돼 있냐? 이게 이제 2027년 수수료 연착륙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4년 분급이 2027년 1월부터 스타트 한다고.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메타리친 결정이 났죠? 뭐예요? 그게 이제 GA에서 질문을 해요. GA 관리자들이 이동할 때, 그 리더들이 이제 이동할 때, 메타리치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수수료 연착륙이 2027년도에 시작된다고 했고, 첫 스타트가 4년 분급이라고 했어요. 근데 메타리치는 결정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뭐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한다? 체감 안 한다? 체감이 안 돼요. 근데 작은 GA들, 예를 들어서 글로벌의 대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도 메가라는 회사를 분사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수수료 연착륙이었어요. 메가가 22명의 대표들이 있지만 리츠 사업단은 자본금이 충분히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쓰고 있지만 메가의 일부가 그렇게